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러시아 문제인데, 러시아는 사실은 미국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인데, 푸틴이 좀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는 것은 제국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의 역사상 미국하고 맞짱 뜰 만큼 강했던 나라는 소련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자꾸 이제 미국한테 덤벼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폭스뉴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겁니다. 미국의 군함이 맥캠벨이라는 유도 미사일 구축함입니다. 무지막지한 배죠. 이 맥캠벨호가 이제 피터 데제만이라고 되는데, 피터 데제, 이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의 황제 중에 피터 더 그레이트, 피터 황제가 있습니다. 대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큰 황제니까. 피터 대제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다하고 육지가 이렇게 C자로 돼 있는 데를 만이라고 그러죠. 베이. 피터 대제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앞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기가 피터 대제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지도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함경북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있는데 약간 이렇게 파인 그 지역을 피터 대제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앞에 원산 앞바다를 동한만이라고도 그러고, 그런 만 이런 거 있죠. 피터 대제만은 바로 소련의 바로 코앞입니다. 러시아에 극동 함대가 있는, 러시아한테는 아주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거기 피터 대제만 앞에 미국 군함이 몇 년 만에 갔느냐면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가고 지금 처음으로 거의 30년 만에 간 것이죠. 31년 만에 미국 군함이 소련의 아주 중요한 군항 앞을 항진했죠. 한 이유는 러시아의 도전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To challenge Russia's excessive maritime claims. 러시아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북극에다 러시아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죠. 북극의 가운데다가 러시아가 동판으로 러시아 깃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북극점에다가 빠뜨려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이제 중국과 비슷하게 바다에서 자기 권익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미국 군함이 러시아 군항 앞으로 항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곳이 센시티브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87년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INF라는 중거리 미사일 조약이,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는 조약이 1987년에 미국과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사이에 맺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미국 군함이 피터 대제만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미국 군함이,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군함이 동해를 통과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동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북한한테도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작전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이디드 미사일 디스트로이어, 그러니까 순양 미사일을 갖춘 구축함 USS 맥캠벨이라는 배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군함들이 아주 성능 좋은 미국 이지스함인데, 그 군함이 소련 항구 앞에서 이제 항진을 했고, 그리고 이건 아직 안 갔는데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유럽 가면은 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흑해는 그냥 보면은 이거는 소련의 호수입니다. 소련의 호수. 물론 이제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붙어 있지만은 호수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크리미아 반도가 있고, 크리미아 반도 옆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죠.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배를 3척을 납포를 하고, 그리고 24명의 우크라이나 선원을 억류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 블랙시, 흑해에다가 군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데는 정말 좁은 해협 2개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다다넬스 해협인데, 거기를
그 이제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하고 이제 다 이어진 것이죠. 거기를 미국군이 블랙시로 이제 진입하겠다라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국제 정치가 이런 수준에서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왜 너 약한 우크라이나를 건드려? 그 우크라이나가 못 싸우니까 내가 대신 가서 싸워줄게 하고 미국 군함이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Preparing to send a warship into the Black Sea. 블랙시 속에다가 미국 군함을 진입시키겠다라는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 내가 말했죠. 옛날 제국의 그 영광이 그리워서 자꾸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그 미국 폼페오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러시아 지금 너가 그 INF 트리티, 그 중거리 미사일 철폐 조약을 지금 네가 어기고 있어. 그 러시아는 내가 어긴 적이 없다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가 만들었다는 걸 다 보여주고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다는 얘기도 다 했는데 러시아는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앞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Trump has said the INF treaty puts the U.S. at a disadvantage against rival China. INF 조약 때문에 중국하고 맞짱을 뜨는데 미국이 불리하다. 중국은 뭐 전부 중거리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야지 그 중국하고 이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국이 INF 탈퇴하는 본뜻은 뭐 중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미국은 소련이 파기했으니까 나도 파기할 거야. 그런데 푸틴이 오케이 너도 파기해, 그럼 나도 파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잘못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제2의 냉전을 벌인다? 냉전 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너무 약해요. 냉전 벌이려면 힘이 비슷해야 됩니다. 냉전 벌이려면 내가 모두에서 말했듯이 둘 다 슈퍼파워로 해야 됩니다. 서로 죽일 수 있어야지 냉전이 되지. 그래야지 서로 죽으니까 못 싸우는 거죠. 한 사람이 이기면은 냉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방 예산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의 국방 예산 비교한 거를 보니까 이제 자료마다 조금 다릅니다. CPL이라고 스톡홀름 인스티튜트, 저쪽에 그 스웨덴에 있는 평화연구소입니다. 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미국의 2017년 국방비가 6,100억 달러, 그리고 러시아 거가 663억 달러. 그러니까 10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자료에서 보면은 미국의 국방비가 6,470억 달러인데 러시아 국방비가 4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6,470, 러시아는 470. 그러니까 6천 다음에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6천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요거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은 러시아의 국방비는 미국의 7.3%입니다. 그리고 그 국방 군사비가 다가 아니라 이제 또 경제력을 봐야 되죠. 미국의 경제력이 2017년 현재 19조 3,900억 달러입니다. 러시아가 1조 5,27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에 러시아의 GDP는 8%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2배가 넘어요. 그런데 2017년 러시아의 GDP는 대한민국의 GDP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1조 5,274억 6,900만 불, 대한민국은 1조 5,380만,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만 불 더 많아요. 러시아보다 한국이. 그러면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보다도 경제력이 약한 러시아가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린다? 미국과 냉전을 벌린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안 되죠. 이건 그 데이터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러시아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동시에 그 맞짱을 뜨는 거는 그 둘이 힘을 합쳐도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푸틴이 말한 그 농담 한마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 때 동물 3마리가 달려가다가 전부 다 구덩텅이에 빠졌어요. 하나가 늑대고 하나가 토끼고 하나가 여우입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 때 여우가 늑대한테 이 토끼부터 잡아먹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늑대가 여우를 먼저 잡아먹었습니다. 그 푸틴 얘기로 늑대는 미국이고 그리고 여우는 그 소련이고 그때, 그리고 토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냉전이 끝났는데 그 3마리가 또 구덩텅이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늑대는 그대로 미국인데 토끼가 러시아입니다. 중국이 여우예요. 그런데 그 푸틴이 한 말이, 불행한 일은 여우와 토끼가 힘을 합쳐도 늑대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냥 이쪽에선 중국하고 한참 난리를 법석을 피면서 또 피터 대제만에 군함을 파견하고 며칠 있다가는 흑해에다가 군함 또 파견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깡패 같으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국력의 비율이 그렇게 미국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지금 좀 많은데 중국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동안 뭐 미국하고 경제 전쟁하느라고 이제 아주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미팅이 있었죠. 거기에서 미국 측하고 중국 측이 따로 길게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을 당분간 휴전하자. 그래서 90일 휴전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기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100%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100%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과장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금 그런 진행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엄청난 양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모두에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그 G20 회담, G20에서 미중 회담의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담하는 사진 보실 텐데 볼튼 보좌관도 있고 왕이 중국 외무장관도 있고 이렇게 뭐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미중 이 무역 전쟁 상황을 보면은 그냥 미국은 중국에다가 1,300억 달러를 팔고 중국은 미국에다가 5,050억을 팝니다. 그래서 미국 적자가 3,750억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내는 무역 흑자의 압도적인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중국을 살려줬는데, 중국을 건설했는데 중국이 지금 와서 미국한테 덤벼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중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게 점점 더 독재로 가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시비를 이제 뭐 걸었죠. 그런데 요 무역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5,050억 달러 중에서 2,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상품에다가 관세를 10% 정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같이 이제 미국한테 맞대응 관세를 붙이는 것이죠. 중국은 1,300억 중에서 1,1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미국 물품에다가 관세를 같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2,500억 중에서 2,000억에 해당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0%가 아니라 25%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 물건이 미국에 100달러에 팔리는 물건인데 지금 현재 110불입니다. 10불 관세를 내니까. 근데 1월 1일부터는 125달러가 됩니다. 그럼 125달러가 되면은 중국이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돈을 4분의 1이나 더 올려가지고서는 그 중국 물건이 미국에서 안 팔리는 거고 중국은 그러면 공장들이 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그 난감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피를 훨씬 더 많이 흘린 겁니다. 미국은 뭐 좀 널널한 편인데 중국은 거의 비틀거릴 정도로 지금 불과 한 뭐 7, 8개월 정도 이제 경제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양보를 많이 한 겁니다. 일단은 90일 동안 휴전을 하자. 이제 그 25% 매기는 거를 90일 동안 해주지 그 부과하지 말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 대신에 중국은 미국 물건을 앞으로 많이 사주겠다. 자동차 트럼프 얘기로는 미제 자동차가 중국 가면 관세가 40%랍니다. 그 미국에서 $10,000면 중국 가서 14,000불. 그러니까 뭐 미제 쓰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40%가 맞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트윗에다가 중국은 미제 자동차에 관세를 40%를 매기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 내리거나 뭐 없애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 더하기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의 농산물을 많이 팔죠. 그 농산물을 대폭 이제 더 많이 사주겠다라고 중국이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장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경제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다음 시대의 세계를 주도할 것이냐라는 그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그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거는 기술 이전 문제, Forced Technology Transfer.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중국 가서 뭐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이 기술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강제로 거의 뺐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 와서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요새는 뭐 그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 뭐 기술 같은 거를 전부 다 도둑질을 합니다. 그 미국은 자기네가 개발해 놓으면은 중국이 그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싼 값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니 그 미국은 화가 나는 거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Non-Tariff Barriers. 그 무역을 막는 것 중에는 그 관세도 있지만 관세 아닌 것도 많습니다. 쿼터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 물건 못 사게 하는 방법이 많죠.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고 사이버 인트루전스 뭐 이제 사이버 침투죠. 그리고 사이버 세프트 사이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앤드 어그리컬처 그 이제 농업 물품도 있고 또 서비스업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주고받는 물건 뭐 5천억 뭐 1,300은 그게 아니라 그 기술 문제 기술 패권 싸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앞으로 90일 동안에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이미 다 나오고 있죠.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중국은 시간을 번 겁니다. 예, 시간을 벌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중국이 그 회의에서 미국한테 얘기한 거하고 중국 언론이 중국 국민들한테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90일 동안 휴전을 했는데 이거는 조건부 휴전입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컨디셔널. 이제 앞으로 타협이 잘 되면은 이제 괜찮은 거고 안 되면은 이제 또다시 근데 이런 것이 한 번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더 악화됩니다. 나빠집니다. 컨디셔널. 이런 말을 중국은 안 썼어요.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관세 철폐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90일 등에 대해서도 중국말로 된 언론에는 안 나온답니다. 중국에서 영자로 나오는 데는 90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국의 그냥 일반 국영방송들 이런 데는 90일이라는 말이 없이 미국과 중국이 휴전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런 그 당분간이나마 그 무역 전쟁의 휴전이 있는 것은 미국도 이제 지금 숨을 골라야 되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미국 판매량의 거의 한 절반 팔립니다. 그 미국 11월, 12월 달에 팔리는 거가. 그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었다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다 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중국 물품이
뭐 관세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뭐 이렇게 비싸졌다고 또 투정 부릴 수도 있고. 미국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뉴 이어, 그리고 중국은 구정, 그 중국의 새해죠. 그때까지를 대략 치면 거기 90일 휴전하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내년 봄에는 훨씬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관심은 핵 문제죠, 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북한 핵 문제에 100% 협력을 약속했다. 100% 협력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을 자기 그 별장으로 불러서 이제 같이 파티를 했죠. 뭐 한 3시간, 4시간 동안 저녁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장소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 며칠 있다가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계속 그 트윗에 뭐라고 썼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랑 보조를 같이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왜 중국을 경제적으로 못 살게 굴겠는가? 내 중국을 왜 이 무역을 틀리게 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로 내가 얘기하겠는가? 시진핑이 북한 문제를 도와준다는데 라고 한두 번 쓴 게 아닙니다. 예. 그거가 이제 지금 다시 리버이벌 되는 것이죠. 작년에도 다 있던 문제인데 지금 또다시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 한 반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미국한테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더 당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중국이 국내적으로 뭐 시진핑 주석의 그 임기조차, 자기는 이제 그 주석을 5년에서 10년 하는데 그 임기를 없애버렸죠. 뭐 15년, 20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10년은커녕 그거 전에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상황이 하나가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일부에서는 북한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 북한을 포기하자, 포기라는 말이 좀 너무 센 말이지만은 북한을 미국이 제재하는데 그래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작년 4월, 5월 무렵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를 도와준다는데 미국이 왜 중국을 그 무역 보복을 하겠어?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들어지지 않고 있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그리고 북한 문제 도와달라고 했더니 100% 도와주겠다는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가 정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훨씬 실제에 가까운 말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아마도 이 미국의 그 경제 압박을 피하려면은 대북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전 지구가, 지금 중국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중국마저도 미국과의 경제 전쟁이라는 와중에서 북한 문제를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뭐 트럼프가 재밌는 말 많이 했어요. 나는 관세맨이다 그랬습니다. I am a tariff man. 나는 관세를 하고, 그래서 지금 몇백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을 돈을 많이 벌었지. 그래서 Make America Rich Again. 미국을 다시 부자 나라로 만들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원칙대로 하면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더 궁극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세 붙이고 뭐 이런 거는 그 중상주의라고 볼 수 있죠. 중상주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은 그냥 장사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냥 보통 상인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은 국가들은 그 순수한 경제적 이익만을 국제 거래하는 관계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좋은 걸 알지만은 국가들의 무역은 중상주의 쪽으로 가는데 바로 그 중상주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이 누가 돈을 더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다음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펜스 부통령은 또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10월 4일 날 얘기한 다음에 아주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11월 15일 날 그 연설한 것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과 침략이 존재할 자리는 없다는 데 대해 우리 모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의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침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에서 제국과 침략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그 기사 제목이 US flexes new muscle in Asia.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근육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미국이 뭐 중국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거 패권국으로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까지도 근데 러시아는 뭐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 매섭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2등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2등입니다. 그리고 1등은 2등하고 다투지 뭐 10등하고 뭐 5등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 돌아가는 말씀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연말에 한 2주 정도 그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영일 동맹 원래 오늘 해드리기로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공부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방문 기간인 21일에 방송을 하는 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도 제가 이제 시사적인 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도 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미래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을 뭐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제가 이제 귀국한 후에 그때 방송은 2019년을 전망하는 첫 번째 방송이 될 테니까 전망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